안녕하세요. 최강의 사회복사 이경국의 1급 합격 최강 전략 저자 이경국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40분 정도씩 8과목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동기부여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이 1급 시험 공부를 재밌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가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수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급 합격 10계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각 문제의 지문을 철저히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 문제의 지문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것은 사회복사 시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시험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보면 자동응답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 문장 작성 기능이죠. 자동 문장 작성 기능이 있는데 조금 쓰다가 보면은 그냥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데 우리 머리에도 자동 문장 작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은 무조건 뭘로 인식해버려요? 뭐뭐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의 지문을 명확하게 읽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은 1분에 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짧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읽느냐 잘 읽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100의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40% 이상의 비중이 바로 문제를 정확하게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뭐인 것은과 아닌 것은, 맞는 것은과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셨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에 한 문제꼴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1년차 때부터 10년차 때까지는 1분에 한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시험 문제를 꼬고 꼬니까 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 예문을 읽는데 이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1번 문제부터 푸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린다 싶으면 스피드 퀴즈처럼 패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패스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그 문제를 보시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분에 한 문제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풀기가 좋은 문제들을 풀고 나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면은 못 푸는 문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문제를 풀게 되면 그 이전보다 훨씬 풀 수 있는 방법이 더 잘 생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아무리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가지 않으셔서 떨어지신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는 요령을 잘 알고 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최근 3년간 기출문제 3회 이상 푸는 것. 예, 그리고 그것을 1세트로 해가지고 총 3세트를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23년도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22년도, 21년도, 20년도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푸냐? 처음에는 그냥 읽습니다. 예, 그냥 생각 없이 읽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을 보고 읽습니다. 예, 답을 보고 읽고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이 이해가 되는 마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 답을 보고 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꾸 답 쪽으로 합리화시키는 작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문제를 풀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읽은 그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거를 3번 반복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고 앞에 두 번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분당 한 문제꼴로 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21회째 시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21회째 시험을 보고 있는 건데 21년 동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나올 문제는 다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문제가 없다니까요. 22년도 시험 문제에서도 어렵다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왔지만 그건 전체 문제에 불과 10%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맨날 나오는 것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익숙하게 만드시는 것이 굉장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요.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로 100점 맞습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족보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 가문의 후예들한테 내 조상은 말이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복사 1급 합격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100점 맞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60점만 맞겠거니 생각하고 풀으셔야 여러분들 강박관념이 없어져서 문제를 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00점이나 60점이나 합격하긴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기전이지 장기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막 세심하게 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40점 정도, 한 10문제 정도는 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8과목의 난이도가 각각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점수는 되게 잘 맞고 어떤 점수는 되게 못 맞는데 무조건 40점 이하로만 맞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얻을 수 있는 문제, 이 과목에서는 많이 하면 되고 적게 낼 수 있는 부분들 최소한의 점수만 확보하면 되니까 부담을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학습에도 순서가 있어요. 예, 학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회비용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10명의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7사람만 있어도 대박인 것처럼 말 그대로 내가 공부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과목이 10과목 중에 7과목이고 그 중에 3과목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도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면 인문계 과목하고 이과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과 과목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조사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8과목 중에 어느 것을 버려야 되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조사론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하는 사람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단어들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걸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사기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오히려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취해야 될 과목은 뭐냐? 가장 유명한 과목이 있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만 잘 알아두시면은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핵심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이런 순으로 하시면 되고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량 역할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교량 역할을 하는 과목이 뭐냐면요. 지역사회복지론이 교량 역할을 하는 과목인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실천기술론도 지역사회복지론의 문제에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 문제도 지역사회복지론 문제에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지역사회복지론 문제는 자기 영역의 문제가 그다지 많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과목들에 대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실천기술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명 중에 한 2분은요 오히려 나는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 이게 더 쉽더라. 오히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실천기술론은 좀 어렵더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네 과목이 쉽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취할 수 있는 곳에서는 많이 취해야 되고 취하지 못할 곳에서는 취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뭐예요? 40점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40점을 맞았다고 해서 전부 과락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과목을 25문제 시험 보면 12문제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예문의 패턴을 파악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문이라는 게요. 이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5개의 예문이 있으면 하나의 예문은 4개의 예문이 하나의 예문을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아, 얘가 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문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예문들을 읽으시면은 그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패턴을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교육할 때 제가 문제풀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문제풀이 하는 곳을 찾으셔서 문제를 한번 그 제가 푸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저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요. 내가 만약에 10문제를 모르는데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한 6, 7문제에서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의 패턴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보면요. 뭐뭐만, 뭐뭐도, 뭐뭇을 제외하고 뭐뭐조차도 그다음에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서열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이건 틀린 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10개에서 8개의 확률이지만 2개는 어쩔 수 없이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뭐만, 뭐뭐도, 뭐뭇은 제외하고 뭐뭐할 필요가 뭐뭐하지 않아도 또 어떤 거다? 예, 서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선으로 이런 말들은 틀린 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찍는 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무조건 찍으시려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문제를 다 읽어보고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찍어야지. 그것을 뭐 아는데도 불구하고 찍으시면 오히려 틀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령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부리는 게 요령이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되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돌연변이 예문을 찾아보라. 지문과 예문을 명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지문을 읽으면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지문을 명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예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5개의 예문 중에 1개의 예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라는 영역 자체가 긍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경우에는 그걸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욕이 앞서가지고요. 그 말 그대로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내가 책을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책 사는 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 책 만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제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참고서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그 장수는 무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과서를 갖다 놔도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합격했다? 그건 그냥 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선택하실 때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교재를 활용하셔야지 이것만 공부하면 합격한대 라고 얘기하면서 막 8권짜리 막 6권짜리 막 이런 책들을 사셔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그냥 묵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성향이 디테일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내가 할 일도 엄청나게 많고 바쁘고 막 이래서 그리고 내 성향이 그렇게 찬찬한 성향이 아니어서 요점만 정리해야 된다라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 저자의 온라인 강의를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 책이 아니라도 좋아요. 제 방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한 그런 그 교육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정기 강의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것은 HRD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면 내일 배움 카드로 들으실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찾으셔가지고 그 교육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저자가 강의를 한다라는 건 책을 읽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협회에서도 강의를 많이 의뢰를 해요. 1급 강의를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강의, 내가 있는 곳에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참여를 하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강사한테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들으시면 돼요. 물론 뭐 제 것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를 대비할 때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기만 해도 내가 좀 이론으로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교육 영상, 제가 한 교육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팁을 많이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일단 나는 지금 이것을 보고 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후부터는 우리 한 과목 한 과목 40분씩 걸쳐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